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수학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내 미래 직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말로만 해서는 별로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과감할 때는 또 엄청 과감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밀어붙이는 힘이 있죠. 그럼요. 이 수학 친구들이 탁 TV를 보다가 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수학의 멘토로 삼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일단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도 좀 특별하게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제목도 엄청 한 열흘 정도를 고민해가지고 열흘씩이나.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수학을 알려줄게. 대단하죠. 지금 막 생각하고 아니, 열흘 고민했어요. 지금 그만 생각하고 선생님 괜찮죠? 좋은데요? 그래. 수학 네. 선생님 좋다고 좋은 거예요. 사실 직접 우리가 공부해라, 수학 공부 중요하다 이런 소리들을 학생들이 좀 대부분 잔소리로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선배들이 이제 학교에 가끔 이제 강연하러 오거든요. 나 이렇게 합격했다, 혹은 또 이런 직업에서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게 쓰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또 집중해서 듣고 호기심 갖고 또 질문도 하고 열정을 보이거든요.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학의 롤 모델들을 매주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수학을 알려줄게. 오늘 그 첫 회에 주인공은 어떤 분을 또 섭외를 하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또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또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네. 갑자기 또 화학 공부에 빠져서 화학을 전공을 해요. 디자인에서 네, 화학이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도 심심해서 잠깐 좀 미스 코리아 대회도 잠깐 갔다 오고. 진짜입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대단하신 그래서 분이다. 이분이 과연 또 수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제가 또 만나서 자세하게 꼬치꼬치 또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막 또 자존감 막 낮아지게끔 너무나 막 엄친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좀 허점이 좀 많았어. 그래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래요. 그 과거 이야기가 또 궁금하네요. 네네네. 과연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 또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또 지금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게요. 수학을 알려줄게. Doing advanced calculus. Forgot the negative sign on the exponent. 수학을 굳이 안 해도 됐었어요. 뭐 반영 비율이 0% 이렇게 되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부터 제가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수학을 알려줄게. 첫 번째 멘토입니다. 아까 전에 그 자기소개서도 봤지만 역시 미스 월드 3위 출신답게 아름다우셔서 사실 그 수학 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하고 싶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수학을 알려줄게다 보니까 제가 시작부터 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고 그러다가 또 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변덕이 심하신 건지 아니면 좀 끈기가 없으신 건지 요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뭐 끈기가 없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화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예쁜 드레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이번에도 되게 좋고 잘 만들어진 드레스를 만들려고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에 잭 포슨이라는 디자이너의 신데렐라 드레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데렐라 드레스요? 그 우리 신데렐라 드레스가 보면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불을 켰을 때는 그냥 되게 일반 드레스처럼 보이는데요. 불을 끄고 나면 수백 개의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드레스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소재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화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옷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수학을 알려줄게잖아요. 수학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수학 얘기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예. 드레스랑 수학은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단순히 따뜻하기 위해서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되게 막 입었을 때 이왕이면 예쁜 게 좋고 뭐 다리가 길어 보인다든지 날씬해 보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이너들이 좀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비율에 대한 걸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 이라든지 뭐 황금비 같은 거를 디자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 저희 섬유 공부를 할 때는 되게 화학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수학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제가 이번 학기에 섬유 가공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섬유 원단을 어떻게 염색을 할지 혹은 어떻게 광택이 나게 가공을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인데요. 그 수업에서 배우는 게 흡착 등온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용어부터가 어렵네요. 그래서 흡착 등온식이라는 게 우리가 섬유 원단 가공을 할 때 얼마나 흡착이 잘 되었는지 또 이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굳이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원래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잘 그런 줄 염색 잘 알았거든요. 됐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정확한 데이터 수치로 나타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식을 조금 이렇게 유도를 해내는 과정이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구 외울 수는 없고요. 네. 조금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가 수학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부터 제가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머리가 이제 굳을 만큼 굳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야, 제가 지금 약간 그 탐정의 감으로 하나 잡아낸 게 있는데 대학 가서 갑자기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의 수학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느낌을 잘 받아요. 실제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실력. 감이 아주 예리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미대를 준비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수학을 굳이 안 해도 됐었어요. 뭐 반영 비율이 0% 이렇게 되니까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과목. 과목, 안 해도 네. 되는 과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또 성적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네. 처음으로 저의 네. 수학 성적을 네. 여기서 공개를 합니다. 야, 이거 충격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 성적표를 보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느낌이 너무 친숙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친구들이 또 용기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 와서 디자인 공부를 지나서 화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되면서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 수학을 가지고 과학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요즘에 중요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수학 기초가 없었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학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수학을 언제 마지막으로 그만뒀나 생각을 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게 23, 4살이니까 거의 뭐 10년 만에 수학을 처음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교육방송들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당시에 제가 이제 영어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실제로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제자한테 물어본다는 게 그죠. 쉽지가 않은데 그게 혹시 그 확실하게 이해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셨어요? 좋아하는 걸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뭐 명화, 그림, 건축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건축물, 뭐 그림들을 보고서 내가 뭐 수열을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건축물에다가 수열을 찾아보고 모나리자 그림 속에 어떤 황금비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하니까 되게 이해도 좀 쉽게 되고 기억도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저런 식으로 또 하면 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왜 선생님들이 항상 너네가 배운 거를 가르칠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하시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거를 친구한테 가르치듯이 혹은 뭐 혼잣말 하면서 공부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배웠던 거를 문제씩 딱 덮어놓고 한 번 더 쭉 써내려갔어요. 오늘 뭐 만약에 함수를 배웠다. 그럼 함수에 대한 개념, 정의, 뭐 간단한 문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정리한 거를 혼자 써내려가면서 뭐 나만의 미니 문제집을 만드는 거죠. 또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간 지식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서 암기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암기요? 네. 아니 우리 수학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근데 암기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죠. 사실 수학을 그냥 암기하면 그냥 글자나 숫자 외우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어요. 네. 근데 우선은 이해를 하고 저는 무조건 3일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아니 같은 문제를 3일 동안 반복하셨다고요? 그렇죠. 처음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개념까지 외우고 나면은 머릿속에 이제 진짜 이게 내 거야 라고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3일을 반복을 하니까 확실히 남더라. 네. 야,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비법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쯤에서 우리 그 수다학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은 내가 꼭 알려주고 가야겠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이 말은 꼭 항상 하는데요. 바로 국가에서 정규 과목으로 정해준 과목은 정규인데 다 이유가 있다. 아, 라는 정규는 말을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렇죠.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미술 공부하겠다고 수학을 안 했잖아요. 수학이랑 과학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화학과에서 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렇죠. 그죠? 사실 예.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 살 건 아니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뭐 이런 게 하고 싶어졌는데 아 내가 학생 때 수학 공부를 안 해서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아쉽고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뭐 아무리 못해도 10점, 20점 맞더라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 우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막 수학책을 사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더더욱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스 코리아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면 오늘은 수학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준 우리 최주혁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학을 알려줄게 오늘 그 첫 회. 사실 많은 학생들이 난 이미 늦었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희망과 또 꿀팁을 전해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을 미뤄두면 나중에 멍멍 고생한다. 그러니까 요 교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뷰하고 나서 그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딱 펼쳐봤다가 네. 깜짝 놀랐잖아요. 역시 안 되는구나. 아니 거기 10,000원짜리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표보기를 잘했다. 네. 옛날 책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보통 끈기로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3일 동안 내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나랑 또 내 친구를 가르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니다.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반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를 우선 기반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기초가 조금 약한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또 계속 반복이니까 뭔가 꾸준함을 요해요. 그렇죠. 성격이 급한 친구들을 좀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강연하듯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학습한 내용을 정말 내 것으로 네, 만들 수 맞아요. 있는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림을 활용해서 하는 학습법은 특히 공간지각 능력이 높은 학생들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이 수학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을 알려줄게 오늘 그 첫 회였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수학은 진짜 중요한 거야. 너 꼭 해야 되는 거야. 100마디의 말보다 이 수학을 알려줄게 이 짧은 한 시간만 딱 봐도 아이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수학은 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지금 당장은 많은 끈기를 요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토양분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정호영 군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주관심사 특기 게임이고요. 장래 희망은 또 없으시답니다. 차라리 장래 희망도 게임으로 적지. 어머님의 고민이 좀 눈에 보이네요. 이런 호영이에게 수학은 필수 과목 중 하나.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호영이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호영이를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오늘 호영이 만나러 왔는데 어머니 네. 혹시 호영이 집에 있나요? 호영 씨 뭐 없는데? 어디 갔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호영이를 찾아 나선 제작진. 호영이는 학교나 학원이 끝나면 주로 PC방에 간다고 하는데요. 호영이가 자주 간다는 PC방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순간 저 멀리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호영이가 보이고 진짜 즐거워 보여요. PC방 가니까. 즐거워 보이는 모습으로 PC방을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네요. 시계만 바라보며 호영이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제작진이 지쳐갈 때쯤 PC방에서 호영이가 나옵니다. 매일 하루 일과처럼 PC방을 들른다는데요.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고1인데 어머니 이대로 괜찮나요? 제가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하고 부딪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원도 다니게 되고 PC방도 다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지내고 있죠. 네, 저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편은 아니고. 아이의 자율성을 중요시한다는 엄마. 게다가 일을 하느라 바빠 더더욱 아이 학습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호영이의 평소 학습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야, 저 건들건들 저 걸어오는 거 좀 보세요. 역시 그 고등학교 학생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바로 또 PC 앞에 앉아서 뭘 편안한 하려고 자세로. 아니, 게임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게임 방송 보기. 한참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왔는데 또 컴퓨터를 하는 호영이.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나 방금 와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특별히 야, 너 그걸 또 하니?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어머니가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먹고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렇게 계속해서 게임만 하다 보면은 중독으로 빠지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게임 방송을 끄는 호영이. 아, 껐네. 이제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보던지 뭐 그렇죠. 하겠죠. 네. 아,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데요. 네, 정말 심해 보이긴 합니다. 게임 방송을 보다가 게임까지 하는데 호영아, 다른 활동도 없이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니? 제가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쉬는 시간이나 학원 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쉴 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쉴 땐 쉬어야 된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도 고1인데 마인드가 너무 평안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중3 때 성적표 같은데요. 아주 네, 나쁜 편은 맞아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할 거는 한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래도 학원에서의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쉰다곤 하지만 집에서의 학습이 너무 없어 걱정까지 되는데요. 거의 집에서 하지는 않아요.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숙제 공부는 이렇게 추가 인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딱 학교, 학원이 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어머니께서도 지금 우리 호영이가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걸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머니께서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락을 너무 오래 하니까 수학 최초로 이거 촬영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돼요. 공부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호영아,
네? 언제까지 게임 할 거야? 혹시 공부 같은 건 안 해? 맞아, 숙제 있어. 숙제예요? 갑자기 하던 게임도 끄고 놀란 모습으로 일어나는데요. 그게 숙제가 어렵거나 양이 많으면은 그 학교에서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 아주 가끔씩 그 숙제 밀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숙제가 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다행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네. 숙제가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니었으면 이 분량 안 나올 뻔했어요. 저 모습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할 때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문제를 푸는 모습.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걸까요? 한참을 문제집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뭔가 한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 정도면 문제를 넘어갈 법도 한데 봐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죠? 호영아, 네. 뭐 어려운 문제 만났어? 지금 보니까 한 문제 갖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던데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막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은 오랫동안 잡고 있는 성격이라서요. 근데 모르는 문제 있으면 빨리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게 제 성격상 잘 고쳐지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자존심이 세요. 저 나이 때는.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겨우 문제를 풀어넘기고 다음 문제를 푸는데 이번엔 어려워 보이는 서술형 문제. 평소 책을 거의 안 읽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어라? 아까는 끝까지 포기를 못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별표를 치고 넘어가네요. 호영아, 네? 이거 왜 풀다가 말고 별표쳐? 모르는 거야? 그게 풀 수는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세제곱 곱셈 변형이라서 곱셈공식 변형이라서 이게 계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푼 거예요. 아이고. 어떤 거는 꼭 도전해서 풀어야겠다. 네. 안 풀리는 거는 또 어떤 거는 귀찮다. 귀찮아서 안 풀겠다. 한마디로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이 문제는 내가 꼭 풀어야겠다라는 학습 동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풀만한 거는 좀 오래 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어려운 거는 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다른 서술형 문제도 어려워서인지 다 풀지 않고 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떤 문제는 포기 안 하고 풀고 어떤 문제는 쉽게 넘어가고 본인만의 문제풀이 방식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 호영이. 근데 숙제는 했고 네. 공부 또 다른 공부. 게임할 것 같은데요? 설마 가지 마. 안 돼. 그만해. 설마 게임 그만해, 호영아. 아니, 게임 아닐 거예요. 아직까진 공부보다 게임 의욕이 더 큰 호영이. 엄마는 이런 호영이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게임을 하고 자유롭게 너무 많이 자유롭게 키우긴 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부터는 은근히 이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학습에 관여를 안 하고 자유롭게 커서 이거 공부를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길 나이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습 의욕도 없고 계속 게임만 하려는 아이 때문에 학습적인 동기부여하고 의욕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네. 사실. 네, 어머니의 필요성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수학을 피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수학 공부한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는 정말로 수학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그렇죠. 돼버릴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언제나 호영이를 터치하지 않고 친구같이 지냈던 엄마. 이제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호영이가 스스로 깨우치고 의욕 있게 학습할 줄 알았지만 엄마의 기대와 달리 의욕도 적고 학습 습관도 잘 안 잡힌 상황인데요. 학습 의욕과 동기가 없는 호영이. 그리고 그런 호영이가 걱정된다는 엄마를 위한 특급 솔루션.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호영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습 습관은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하고요. 학습 의욕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동기를 좀 부여해주고 싶고 의욕을 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게임이 좀 문제네요. 게임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호영이랑 어머니께서 사이가 우선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호영이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은 없습니다. 장래희망도 없었고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네. 큰 그림이 없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신에 게임을 할 때는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거라고 하니까 그게 네. 습관화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그런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호영이도 걱정이지만 어머니께서도 보면은 자유롭게 터치 안 하고 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네. 좀 방관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대로 그대로 두면 호영이가 잘못하면 게임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해질 지금 학습도 부족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의 역할이 그거죠. 이제 큰 테두리는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가 PC방에서 돌아오면 게임을 하고 왔으니까 우선은 좀 씻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게임은 규칙적으로 좀 언제 해라 이런 규칙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호영이가 어머니가 좀 단호하게 말한다 하시더라도 워낙 엄마를 또 좋아하는 아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또 잘 들을 것 같아요. 꼭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기의 생활이 좀 부족하다,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을 그래요. 저는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수다 관찰 카메라로 느껴지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 프로게이머의 일상을 보여준 거였으면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노력하는 느낌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이게 잘못하면 정말 게임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독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머님이 그냥 성격 좋은 엄마, 우리 엄마 정말 쿨해. 여기서 이제 벗어나셔서 좀 강압적으로 개입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 모습 보면서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는 그냥 계속 깊이 이거는 뭐 시험 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는 쿨하게 그냥 이건 뭐 복잡해서 넘어가요.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이가 일단 집에서 공부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좀 학습 의욕도 없어 보이고요. 학습 습관도 안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일관성이 없는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 걸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선 그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차수가 높은 다항식 나머지 정리 문제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이지 직접 나누어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많아져서 귀찮았다, 안 풀었다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 문제 제가 또 이제 화면을 잘 보면서 내 눈으로 정말로 복잡한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역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렇게 계산이 많아서 넘겼다는 말은 아마 문제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제가 나오는 어떤 문제를 잘 못 풀겠으니까 나오는 어떤 변명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딱 걸렸네. 그동안에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시험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런 습관도 좀 어떤 개성이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요령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따라 지금부터 좀 학습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족 회의를 좀 해서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꿀까 이런 회의를 좀 통해서 어떤 진로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족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좀 하고 그런 어떤 방향도 좀 제시해주고 원하는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의욕이 없는 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영이가 좀 도서관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서 책도 좀 읽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지식이 쌓이면 또 지혜도 생기니까 그런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의욕과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갔으면 좋겠고 중학교 때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차츰 네.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결국 호영이도 변해야 되고 호영이의 어머님도 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어떻게 변할지가 문제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성적표 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현재 수학 실력은 어떤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호영이의 진단평가 결과만 보면 사실 후행은 잘 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초는 이미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중학교까지는 수업 집중도 잘했고 또 꾸준히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쩐지 지금 호영이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잘 못 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1학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 태도나 학습 동기 또 학습 성향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서술형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좀 지면으로 이루어진 책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게임에 이 뇌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뇌도 그쪽으로만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면서 이 서술형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문제도 이 계산 과정에서 틀리는 그런 문제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평균과 분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틀려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네.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다면체를 전개를 해서 직육면체를 전개를 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마지막 결과를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전개를 못했던 것 같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계산 잘 해놨어요. 근데 역시 또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산을 다 했는데 답을 다 해놓고 마무리 계산을 틀려서 이것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다시 다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경험도 늘려야 되고 그러면 충분히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조금 오늘 의외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수학이 오늘 약간 좀 배신의 연속인데 수학적으로 약간 배신의 제곱 이 부분이 드는데 아니 수학 공부는 안 하는데 네. 수학을 완전 못하는 건 아니다. 아니고, 그렇죠. 이게 좀 이제 애매해요. 일단은 뭐 의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의 성향을 좀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검사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자기조절 영역이나 학습 습관이나 학습 기술이 모두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워낙 그 친밀도를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학습 동기 부분, 이런 부분이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처럼 상당히 낮아서 네. 전체적인 자기조절 그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학습 습관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 자체는 좋은데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독서 습관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습 습관이 매우 낮은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지금 욕심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호영이 같은 경우에는 강점 지능으로 음악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이 높아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만 훈련이 되면 음악이라든지 수학도 정말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유로운 학습자라는 영역은 창조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네. 뭔가 자기가 재미있는 것이 꽂히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 게임도 저렇게 아주 힘들어서 저걸 얼마나 좀 몇 시간 고생했어요. 그렇죠. 호영이가 또 반전이 있네요. 그렇죠. 나 또 음악을 잘한다고 하니까 또 뭔가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니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능이 있어도 본인이 그걸 잘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발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호영이가 지금 현재 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네. 좀 진지하게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호영이에게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호영이도 단순히 그냥 장래희망이 없다가 아니고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음악 활동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그렇죠. 있는. 또 운동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하더라도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는 진로 탐색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호영이가 그 안에서 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듣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너무 늦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안 하면 앞으로는 더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시급하게 시간을 들이시고 공을 들이셔서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동기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이 정말 동기를 부여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뾰족한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호영이 같은 경우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안다면 분명히 공부를 할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과 미래의 방향을 연결을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호영이가 자기 자신이 2년 후에 내가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혹은 10년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상상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면요. 내가 지금 이 점수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또 아이들이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험도 해보면 좋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또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니까 동아리를 한번 탐색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나와 맞는 어떤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네, 지금은 학습 습관이 정말 안 잡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선생님. 맞춤 학습법도 알려줘야 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학습 습관을 잡는지 아주 근원적인 얘기부터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현재 뭐 개념도 좀 부족한 상태고 문제 적응력도 좀 부족하고 학습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꾸준한 공부를 하게 하려면 뭐 대학생 학습 과외라든지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학생 혹은 대학생 이렇게 구해서 같이 좀 꾸준히 공부도 하면서 그 학생이 대학생 형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인생 얘기, 공부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이 호영이의 어떤 진로에 대한 탐색도 같이 해주고 공부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좀 지도가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호영이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혼자 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호영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나는 공부할 일 다 했으니까 내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원에서의 공부가 내 공부가 아니죠. 내 공부는 학원에서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부족한 부분 뭔가 있는가 좀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내 공부인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고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진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숙제 시간 이외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자신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과서를 기본서를 하든지 개념서라고 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좀 가벼운 책을 근데 좀 두께는 되겠지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개념을 익혀나가고 그리고 관련 문제 좀 풀면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 도전해서 학습을 좀 해나간다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네, 그래도 호영이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1시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보통 고등학생 사연이면 2시간, 3시간은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1시간으로 많이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네. 그 호영의 장점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TV에 나와서 나 공부하는 모습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거 사실 쑥스럽거든요. 근데 뭐 분명히 엄마가 원하는 게 했을 거예요. 그걸 뭐냐? 뭔가 의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높게 봤어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열정. 결국 정답은 이 게임에서 다 나옵니다. 딱 오락딱 끝나면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게임 오버. 이제 게임은 오버하고 공부는 투비 컨티뉴. 그냥 게임 하듯이 하면 됩니다. 게임 막 남의 거 보고 또 자기 혼자 하잖아요. 명언이다. 인강 열심히 보고 또 혼자 공부하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부도. 이거면 나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지금 수학 숙제도 미리 하는 것도 집에 와서 자유롭게 게임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호영이한테는 하고 싶은 걸 미루기를 좀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미루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녀와서 학습 계획을 좀 잡고 학습 진도표를 잡아서 그걸 먼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영이 같은 성향은 타이트한 시간표를 짜면 오히려 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나마 본인이 그날 꼭 해야 될 거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단원을 정해놓고 진도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런 습관 아니면 조금 생각해보고 머리 아프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습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아무리 이걸 풀고 싶더라도 3분 이상 풀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런 문제는 다음에 풀고 다소 좀 이건 복잡하겠다 이렇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한 답을 좀 내보는 그런 학습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이 사실 호영이 자신보다 지금 현재 걱정거리는 훨씬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어머님의 역할도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사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터치를 하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호영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어머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만으로도 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100점짜리세요.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나아가자면 호영이가 지금 단조로운 생활을 좀 탈피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신다면 정말 더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입시 설명회도 정말 많이 다니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입시에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대학을 보낼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를 다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입학 설명회에서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진로 희망 사유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사실 이후에 다양한 입시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호영이가 이것저것 도전할 때 좀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럴 때 두각 나타나는 부분을 잘 보셨다가 네. 같이 호영이가 뭘 해야 될지 결정 못할 때 어머니께서 그때 좀 조언을 주셔서 호영이가 좋은 선택을 하고 또 그것으로 학습 동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영이한테는요, 지금 당장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고 밀어붙인다고 쉽게 적응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호영이가 꿈을 갖고 동기를 좀 부여받아서 어떻게든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리고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우리 호영이가 이 솔루션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수다학 전문가들의 핵심적 조언,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절차 탁만입니다. 수학도 다른 분야랑 비슷합니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분명히 잘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시야를 넓혀라. 자, 호영이 게임 말고도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요. 꼭 도전해보세요. 유신 참마. 김유신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인도하는 에마의 목을 자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미리 끊어낸 김유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우리 호영이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학습 의욕이 없어서 고민인 고등학교 1학년 호영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달리느냐, 그 목표와 그 자신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이때가 가장 빠른 시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이라도 아이의 꿈과 또 아이의 계획,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이자 또 모든 어머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항상 문 열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